자, 이번 시간에는 결과제거 청구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과제거 청구권은 일단 목차에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결과제거 청구권 이해하시기 좋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새벽에 물청소차가 이렇게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막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거 가끔 보시죠. 그렇게 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이 쓰레기들이 이 사람 영업장 내에 쌓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 물 청소하는 거, 이게 법적 행위예요? 사실행위죠. 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죠. 새벽에 청소하고 사라지는데.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자기 비용으로 이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야, 내 영업장 안에 쓰레기가 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위법한 결과다. 빨리 이거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경찰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지금 갑이 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서 있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망가뜨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경찰차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경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돈 받았어요. 그럼 경찰차 없어져요? 아니죠, 여러분들. 돈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 경찰차는 여전히 이 사람 논 위에 버젓이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이걸 제거해요? 아니겠죠. 빨리 내 소유 토지 위에 이 경찰차를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 이것까지 있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제거해라. 결과 제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제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예요. 그럼 만약에 각각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건 중첩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요게 결과제거 청구권에서 이 내용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이제 답안에 등장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도 이 사람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 이 사람 논, 물건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배제, 그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근데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명단 공표가 위법하게 잘못되어 있네요. 내가 병역기 피자가 아닌데 여전히 지금 병역기 피자로 명단이 공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삭제해달라고 못해요? 당연히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은 명예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 이건 대개 물건에 대한 권리인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과 유사하지만 결과제거 청구권이 더 범위가 넓은 권리입니다. 그럼 이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모든 공행정작용이에요. 좀 전에 예를 드렸지만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법적 행위든 사실행위든 현재 결과 상태가 위법하다면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게 결과제거 청구입니다. 여기서 현재 위법한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데 그 결과제거의 대상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냐. 자, 지금 경찰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위에 있던 이거를 전부 망가뜨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이때 결과 제거, 빨리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이 자동차를 제거해라. 요거를 요구하는 거지. 빨리 요거 제거하고 쓰러진 모들 다시 원래대로 세워놔라. 이런 간접적인 결과까지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가 망가진 거, 이건 뭘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같은 금전구제를 받는 거고 결과제거 청구의 자체 대상은 현재 딱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 그것만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뭘 쓰시는 거냐면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 침해, 이건 대상이 안 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에는 명예나 신용 같은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보다 범위가 넓다. 이 내용들을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제거가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불가능한 걸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결과 제거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목차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청구했는데 해주질 않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냐. 공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공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결과제거 청구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모범 답안에도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을 이용하시고 답안도 이렇게 열심히 써보시지만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써보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꼭 그 시험에 임박해서 꼭 한번 챙겨서 써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제거 청구권 의 요 두 문장을 꼭 좀 기억하세요. 요 두 문장을 기억하시면 물론 두 문자를 해드렸지만 의를 기억하시게 되면 여기 요건은 그대로 이제 다 해결이 되니까 자, 의 뭐냐. 모든 공행정작용으로 발생한 현재의 위법한 결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한 결과, 그 결과를 제거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이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법에서 도출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도출되는 거냐.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그리고 요거 꼭 쓰셔야 돼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그럼 처분이 취소됐는데 여전히 위법한 결과가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되겠죠. 요걸 결과제거 청구권의 근거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요건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모든 공행정 작용 현재 위법한 상태의 계속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여기에 명당 공표 삭제 요런 것들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민법보다 범위가 넓다. 그거 이제 코멘트 하시는 거고요. 결과 제거가 가능해야 된다. 요 안에 가능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그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상대방 행정기관한테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요게 도대체 어떤 경우냐. 그럼 법적으로 허용 안 되고 상대방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데 해상에 NNL 이렇게 북방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위에서도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항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항구 쪽으로 무슨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이런 이제 예측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해양경찰 같은 경우가 나가가지고 여기 항구에 정박돼 있는 배들 이거를 다시 부서지지 않게 이걸 다시 대배치하겠다. 그래서 묶어놨던 줄을 일단 다 풀은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했던 시점보다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태풍이 빨리 와버렸네요. 그래서 배 하나가 이렇게 북방한계선을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공행정 영역에서 발생돼서 국민의 소유인 선박이 지금 북한 해상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가능하죠.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경찰이 요 배를 가질러 북방한계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어쨌든 갖고 오래요. 그럼 총 맞을 거 각오하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상대방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돼야 되고 사실상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 상대방 행정기관도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임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요 안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거 모범 답안에도 짧게 코멘트 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건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권리가 발생했어요. 그럼 뭘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대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적인 결과만 그 대상이다.
그럼 이제 결과제거 청구권을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제거 청구권은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때는 결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건 전혀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이 충족되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 권리 행사했는데 행정기관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소송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소송 형태는 무슨 형태가 맞는 거냐. 견해 대립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우리 판례는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 소송처럼 그냥 실무에서 민사소송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 모범 답안 연습하시기 전에 의 부분을 먼저 한 2번이든 3번이든 쓰시고 나게 되면 나머지가 훨씬 수월하게, 지금 목차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의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요거 의의하고 근거 요건 쪼르르 쓰시게 되면 권리가 생겼으니까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할 건데, 그러면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하는데 돈 받을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해야 되는 거야? 결과제거만 행사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다르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행사가 가능해. 그럼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소송 가야지.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이런 흐름으로 타가지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결과제거 청구권 전달해드렸고 저는 또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어떤 내용 전달해드릴지 그거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